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카바코인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 하는데, 이번 호재는 탈중앙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의 결합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 카바코인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카바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카바코인을 사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올라갈 수 있었던 영상이었는데 오늘 영상이 올라가네요. 카바는 1년 반 전부터 코인베이스와 거래소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협업을 했느냐? 디파이를 코인베이스에 직접 결합시켜서 유저들이 지갑을 거래소 우산 내에서 디파이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매끄럽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 덱스를 이용할 때 거래소 지갑에서 바로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지갑 직접 노출이라는 보안과 관련된 이슈만 해결된다면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되지만 우측 상단에 있는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던질 수 있죠. 그리고 소비자 보호나 공지에 대한 부분의 책임도 아주 가벼워질 수 있죠. 코인을 빼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래소 내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럴 작업을 통해서 탈중앙 거래소에 엄청난 잡코인을 홍보를 하고 중앙화 거래소 스왑에 호구를 연결시켜서 거기서 또 수수료까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덱스에 있는 코인이 이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런 소문만 나더라도 엄청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덱스와 중앙화 거래소의 차익 거래 또한 수익 모델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가격과 탈중앙 거래소의 가격이 안 맞을 때 시세가 차이가 날 때 그 시세를 먹는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 거래소는 더 이상 KYC까지 결합된 신원인증 계정을 끼고 목숨 걸고 펌핑, 덤핑하며 꿀을 빠는 시대는 끝났죠. 아직까지 돈의 영혼을 파는 그런 막장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거래소가 주도해서 이런 펌핑, 덤핑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낸스가 디파이가 새로운 꿀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꿀 한번 빨아보자. 그냥 디파이 코인 사서 들고 있으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반응들을 했었는데 디파이가 앞으로의 꿀통이다, 먹거리다라는 말이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제 이런 판결이 났는데 1,500억 편취 혐의 송치영 두나무 의장 항소심도 무죄.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 이걸 단순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거래소는 특정 코인을 작업하려면 계정이 필요하죠. 이 계정과 관련된 정보는 업비트를 예를 들면 국내 거래소 서버에 모두 저장이 되고 서버에 저장되면 결국 꼬리가 밟히고 이건 위에서 시켜서 해야 되니까 송치영 의장을 포함한 얘네들도 결국 꼬리가 밟혀서 상당히 애를 먹었죠. 결론은 무죄가 났지만요. 어쨌든 이게 중앙화 거래소의 단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모 의장은 중앙화 거래소 이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제 거래소는 끝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탈중앙 거래소, 스왑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핸들을 오픈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덱스는 중앙화 거래소에 저장되는 정보가 최소화되죠.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안전하고 달러나 원화 같은 피아트는 또 중앙화 거래소에서 조달을 하고 코인과 히든 매수 수요는 탈중앙 거래소에서 조달하는 이런 신박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탈중앙에 밀어버리고 나머지 돈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요소들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끌고 들어와서 양쪽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덱스는 지갑만 있어도 덱스에서 특정 코인을 펌핑하고 덤핑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거래소로 연결되는 뒷구멍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작업을 할 때 매대를 또 두툼하게 쌓을 필요도 없어요. 가성비든 펌핑 효과든 뭐든 거래소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커져야 2023년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메타가 되는 거죠. 그렇게 2023년을 근근히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고 유저를 늘리다가 본격적으로 주류로 올라오는 시점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야, 뭐 굳이 거래소에서 그걸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 거래소 코인을 덱스에 연결된 지갑으로 전송을 하고 수동으로 스왑을 하는 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유저들이 거래소 내에서 덱스 코인들을 한 번에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도록 열린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지갑을 덱스로 연결시켜서 바로 스왑을 하는 기능은 이때까지 보안 문제로 인해서 없었어요. 물론 카바와 코인베이스 역시 거래소의 고객이 스왑을 눌렀을 때 그 코인을 별도의 지갑으로 전송하고 그 지갑에 코인을 스왑한 후 다시 거래소의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지갑을 1대1 덱스, 스왑과 연결시키는 건 거래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걸 업비트로 비유하면 상위 탭에 지금 말씀드린 이 기능들이 당장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구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오픈될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스왑 기능에 외부 덱스가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오더북 같은 건 제공될 리가 없고 아마 이런 UI를 넣을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진 코인으로 다른 코인이랑 교환한다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뒤에서 뭐가 어떻고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비트로 뭐 다른 잡코인을 사고 싶다 또는 내가 뭐 이더로 다른 잡코인을 살 수 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으로 또 다른 잡코인을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장 폐지된 코인이나 거래 안 되는 코인을 거래소에 없는 외부의 다른 코인으로 빠르게 교환을 해서 개인들이 존버를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거죠. 이 시스템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얻는 수수료와 이미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손실이 난 사람들을 손절을 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게끔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수동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안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편의성도 줄어들고 이름이 비슷한 엉뚱한 코인을 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의 문제다라는 거죠. 거래소 지갑에서 덱스나 스왑 지갑으로 보내고 거기서 교환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싹 없앤 거죠. 내가 신뢰하는 거래소 지갑에서 바로 스왑해서 거래소 지갑에 보유하고 이런 구조가 생기면 사람들은 너무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덱스에 무슨 코인 개떡상한데 가자 하면 물려있던 사람들이나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또 몰려갈 수 있고 새로운 메타가 새로운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카바 얘네들은 이미 커브와 스시 스왑을 파트너십으로 연결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과 거래쌍을 코인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이란 완전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정보 시스템의 미완성 버전 또는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의 초기 모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아베, 메이커다오, 유니스왑 뭐 이런 애들이랑 컨택 포인트를 늘려가고 있는 거죠. 이미 코인베이스와 협업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프로젝트들도 당연히 손을 잡게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걸 진행하면서 코인베이스가 딜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가져왔느냐? 바로 스테이블의 통합인데 이건 나중에 더 명확해지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내용은 얘네들이 파편화된 USDC라는 게 무엇이냐면 USDC는 다양한 체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소는 알고랜드와 플로우, 헤데라 이런 USDC는 받아주지 않는 거죠. 왜냐?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요. 최근 코인베이스도 USDC 알고랜드 체인도 겨우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이걸 다른 체인으로 쉽게 교환하고 사용하고 함으로써 유동성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덱스와 스왑의 연결로 유동성을 극대화시켜서 그 중심에 코인베이스와 카바가 들어갈 모양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이낸스에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는 탈중앙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의 결합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고 물론 관심이 없는 척 하겠지만
카바가 아닌 BSC 본인들의 스마트 체인을 이용해서 별도로 직접 솔루션 구축을 원하겠죠. 하지만 스테이블의 통합에는 참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는 그냥 노골적으로 카바, 코인베이스 기반의 스테이블 덱스 스왑 통합 체제에 BUSD, 바이낸스 USD의 유동성도 같이 결합을 시키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USDC만 넣지 말고 우리 BUSD도 좀 넣어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와 카바는 거절할 명분도 없고 사이즈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바이낸스의 다른 제안을 수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바에게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카바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카바 스테이킹이 추가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스와 중앙화 거래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카바비 같은 희한한 뭔가가 또 등장한다고 합니다. 뭐 새로운 코인이 나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와서 돌아간다라고 하네요. 이건 굳이 뭐 딥하게 알 필요도 없고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뭔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 반을 준비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꽤나 흥미롭습니다. 그죠?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 거래소의 콜라보라니 서로 단점을 커버해주면서 새로운 메타가 돌아가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카바가 하락장 좀 커버해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